부부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내가 관리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준다. 진짜 아직도 많기는 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 등살을 못 이기는 남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지. 남자도 결혼 전에는 각자 갖는 게 맞지, 에헴 각자 가져야지 하면서 이제 방구석 여포로 있다가 막상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여보 여자가 당연히 관리하는 거지 하면은 깨갱 하면서 그런가? 아 그런가 맞지 여보가 나보다 꼼꼼하지 하면서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용돈 30만원씩 다 쓰고. 아 벌써부터 어그로 잘 끌릴 것 같은 주제죠. 첫 주제부터 LG화학에서 근무하시는 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토픽 결혼생활 용돈 5만원 올려달라는데 욕하는 와이프. 용돈이 지금 30만원인데 요새 물가도 오르고 해서 5만원만 올려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궁시렁대다가 아침에 욕까지 들어먹었네. 참고로 주유비 포함이고 둘이 같이 가는 여행 주유비도 내 용돈으로 내고 있다. 연봉 1억을 받는데 용돈 35만원이 과한 걸까? 서러워서 눈물도 조금 나고 아직도 분해서 손이 덜덜 떨린다. 그냥 이혼해버릴까? 라는 글에 지금 댓글이 또 난리 났죠. 245개입니다.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아, 그 단어 나왔죠. 그 단어. 남자들이 겁내는 그 단어. 퐁퐁 나왔고 점점점 와 1억 점점점 뭐야 진짜야? 말이 됨? 사람들이 이제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솔직히 좀 주작 스멜이 나기는 해요. 아니 요즘에 대학생들도 월 35만원은 쓰겠다 솔직히 말해서. 애 있음? 애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애가 없는데 용돈이 월 35만원이에요 애도 없는데 왜 용돈을 받아야 해? 와이프는 이래? 그냥 각자 쓰자고 해. 공급만 모으자고. 와이프는 전업이야. 아 남자들 여기 발작 버튼 많이 눌리겠네. 애 없는 전업이면 하루종일 집에서 뭐함? 롤 하나? 빚이 많아요? 주담대 2억 정도. 주식담보대출 2억 정도가 지금 있다는 것 같네요. 2억이면 한 달에 100도 안 나가는데 점점 너무하네. 그쵸? 주담대 2억 받았다고 해도 근데 지금 연봉이 진짜 1억인데 뭘 하려고 지금. 이거 조금 댓글을 일단 다 읽어보고 나서 형신이야 병아 이응 이혼해. 지금 이혼해야 돈 안 뺏겨. 하얗고 형이 용돈 주셈 30만원 관리는 형이 하고. 아니면 돈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 다 까봐. 진짜 가계부 봐서 돈이 잘 쓰이는데 없는 거면 인정인데 자기는 100만원씩 쓰면서 5만원으로 욕하는 거면 문제가 있지. 이 등신아. 이게 되게 짧고 강력하게 딜이 들어갔겠다. 돈 관리를 왜 맡겨서 용돈 받고 살아요 점점. 제가 다 화나네요. 댓글을 이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비슷한 추가 글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경제권을 주지 않겠다는 남친 결혼 상대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자꾸만 경제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어. 또 남녀 간의 싸움에서 야 경제권 누가 갖고 있냐 라는 거에서 남자들도 보면은 야 경제권 주는 순간 너 뗀다 부터 시작해서 여자들도 야 경제권 안 갖고 오면은 남자 분명히 딴짓거리 한다 이걸로 해가지고 요즘에 엄청 많이 싸워.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다 맞벌이여가지고 공급만 이렇게 성장해 넣고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게 거의 대세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인생 선배님들께 이 남자와의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나 싶어서 의견을 여쭈어요. 현재 횟수 여기서 그냥 수준이 나오네. 현재 횟수로? 아니 그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을 수도 왜냐면은 너무 당당하니까 나도 헷갈리네. 진짜 횟수가 맞지? 아씨 내가 괜히 너무 당당해서 어떻게 횟수라는 오타를 칠 수가 있지. 왜냐면 보통 이렇게 되게 안 들어본 말을 이렇게 쓰면은 이게 가끔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잘못 알았던 게 아무튼 간에 현재 횟수로 2년, 총 1년 3개월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현재 사업 중인데 돈이 벌게 돼도 다 자신의 돈이 아니며 그 중에서 나가는 돈도 많고 직원들 월급, 세금 등 나중에 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여자에게는 필요한 만큼 생활비 카드를 주겠대요. 굉장히 합리적인 남자친구죠. 근데 이제 여자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들어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때마다 남자에게 얘기하고 눈치 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어느 집이나 당연히 아내가 경제권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아내가 당연히 남자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는 그 사람은 좀 걸러야 되는 타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친구로도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새끼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당연히 뭐 누가 해야지 당연히 뭐 이거는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친구로 지내기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투아웃이에요. 아까 그 횟수의 원아웃이고 당연히 아내가 해서 지금 투아웃. 아무튼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뭘 어떻게 경제권을 가지고 뭘 할 거냐고 하네요. 솔직히 친정에 들어가는 돈, 제 앞으로 들어가는 돈,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 생활비 다 주겠다는데 경제권까지 운운하는 거는 아니래요. 그런 거는 보통 비즈니스맨들이나 그런 거지 자기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면서요. 저보고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라네요. 아, 역시 사업하시는 우리 상남자 형님 맞는 말씀 하시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죠? 굳이 여자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냥 내 마음속으로 아, 너는 결혼은 아니다 하고 재밌게 신나게 연애하면 돼요. 여자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데 경제권을 가져오는 게 그리 이상한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경제권을 다 안 넘겨주고 생활비만 카드로 주시나요? 라는 와, 여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네요. 왜냐면 여기 네이트파는 여초 사이트고 경제권을 보통 아내가 가져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여기는. 근데 지금 반대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네이트 파녀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나? 배드에서 한번 볼게요.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경제권 넘겨줍니까? 진짜 사회생활 1도 안 해보셨나? 가정마다 다 다르지. 당연히 여자가 가는 게 어딨어요. 눈치 안 보고 친정에도 퍼나르고 막 쓰고 싶으면 님이 벌었으면 됩니다. 횟수부터 너무 충격적이야. 횟수도 아니고 횟수. 다 사람 생각이 다 똑같구나. 요즘에는 이제 아무리 여초 커뮤니티라고 해도 당연히 여자가 가져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욕을 먹는 추세인가 봐요. 되게 그래도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구나. 다른 댓글 하나만 더 볼까요? 단지 돈 쓸 때 눈치 보인다고 경제권을 가져와 친정에도 돈을 줘? 이런 여자들 자기 힘으로 돈 1000만원도 못 모아봤을걸? 일단 횟수를 횟수로 쓰는 무식함을 볼 때 경제권을 안 맡기겠다고 결정한 남친이 현명해 보인다. 맞죠? 왜냐면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막 엄청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맞춤법을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이건 좀 심하잖아. 자기가 쓰면서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걸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정상적인 성인이라면은? 왜냐면은 내가 한 해를 말할 거면 횟수라고 할 거고 아니면은 뭔가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봐준다니까 횟수까지는 나는 횟수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횟수로 쓰는 여자를 저도 별로 호감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 그냥 뭐 1회 2회 느낌으로 횟수라고 했나 보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약간 이 끔찍한 혼종은 뭐냐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횟수를 횟수로 쓰는 무식함을 볼 때 경제권을 안 맡기겠다고 결정한 남친이 현명해 보인다. 그 와중에 내용엔 친정에 들어갈 돈, 네가 니네 집 기둥 뿌리면 결혼 생각 접어. 모든 가정이 아내가 당연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님이 이상하네요. 오, 네이트판이 생각보다 아니 근데 심지어 2021년이야 이거. 2021년인데도 아무튼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님이 카드를 받으면 그냥 쓰면 되지. 왜 남편에게 일일이 얘기하고 눈치를 보나요? 반대로 님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는 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여기 약간 논리왕이 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응이응이라는 또 논리왕이 등장했네. 그러니까 반대로 경제권을 안 갖고 있으면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여자의 그 심리 기저에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네요. 내가 경제권을 가지면 남편 새끼는 나한테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남자가 사업을 하는 집이면 일정한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고 경제권은 주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돈 쓸 일이 많은데 일일이 님에게 보고하고 이체해줄 겁니까? 라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되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사업하는 남자한테서 근데 이건 좀 다르긴 달라.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야. 근데 이거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는 얘기니까 조금 짧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면은 남편도 이제 월급을 받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또 생활비를 이제 법카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합법적이진 않아요. 생활비는 다 내 월급에서 써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보통은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카로 생활비도 쓰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죠. 근데 남편이 개인 사업자인데 자기가 돈 관리를 하겠대. 이거는 회사 운영에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바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겠죠.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나한테 들어오는 돈 자체를 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운영하는데 뭔가 판단을 하고 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무슨 비용 같은 것들을 계속 몇 번씩 계속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내가 돈을 다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카드 PG사에서 아내 통장으로 돈이 꽂히게 해놨다고 치면은 어떤 매출 정산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남편은 뭔가 사업적으로 내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내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는 와이프한테 나 이번에 그 SNS 퍼포먼스 광고 돌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달로 하면은 어느 정도 몇백만원 정도 나갈 것 같다, 이거를 아내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라는 여자의 심리 상태로 그거를 아내가 고지고대로 남자가 돈 쓴다고 하면 그걸 줄까요? 절대로 안 주지. 그거 꼭 필요하냐 이제 하면서 남자의 사업에 관여를 하겠지. 그럼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빡대가리 소리고, 남자가 왜 여자한테 경제권을 줘야 해요? 남자가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남자가 관리하면 되죠. 여자에게 경제권 줘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요. 오랜만에 네이트 글이었는데 참교육을 당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통계를 볼게요. 가계 누가 관리하나요? 단위 퍼센트. 전체 부부 4,884쌍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내가 모두 관리. 아내가 모두 관리가 그래도 아직 많기는 하네요. 아직 많기는 하고, 아내가 모두 관리가 56.9%, 남편이 모두 관리가 24.9%. 각각의 수입 중 일부를 합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가 이제 12.9%. 이거는 이제 젊은 부부들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수입을 합하지 않고 각자 관리. 저는 솔직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수입을 합하지 않고 저희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한 3년째 살고 있는데 제 통장에 얼마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와이프는 한 번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5.3%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보통은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또 얼마를 모아놨는지를 공유를 하는 게 정상이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합하지 않고 각자 관리, 그리고 각각의 수입 중 일부를 합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 근데 아내가 모두 관리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모계사회가 아직 심하긴 하구나. 남편이 모두 관리가 이제 15.2%밖에 안 되고, 아내가 모두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이제 자기 줏대가 없고 주관이 없는 여자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좀 짜증이 나기는 하겠네요. 이러면은 통계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자 동창들 한 10명이서 모이면은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자기가 저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자들이 또 그런 집단의 어떤 여론에 휩쓸리는 게 되게 강해가지고, 야 너 미쳤어? 남편이 관리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자들이 이제 불행해질 수가 있지. 자기가 주관이 없다는 여자라는 가정하에. 부부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21년 1월 조사입니다. 기혼 남녀 445명 조사. 아내가 관리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준다. 진짜 아직도 많기는 하구나.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준다. 23.6%. 각각의 수입 중 일부를 합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한다. 21%. 한 푼도 합치지 않고 따로 생활한다가 4%.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지금 이 통계를 보고 지금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하는 경우가 진짜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기는 맞는 거야.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중 자체가 엄청 적잖아요, 사업가의 비중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약간 기분파로 돈을 쓰는 경우가 여자보다 조금 많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이제 가계부 관리 같은 거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 저는 둘이 약간 비등비등하게 돈을 벌면 아내가 관리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남자가 예를 들어 극 P 성향이야. MBTI가 P야, 남자가. 근데 여자가 극 J야. 그러면 저는 여자가 관리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무조건 남자가 관리해야 된다, 여자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따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부부 경제권 누가 갖고 있나? 남편이 지금 32%. 이건 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왜냐면은 그 조사 집단 자체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각자가 17%, 아내가 51%. 근데 이걸 한번 봐야 돼. 부부 경제권을 누가 가져야 하나? 미혼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각자가 67%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도 여자 등살을 못 이기는 남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지. 남자도 결혼 전에는 각자 갖는 게 맞지, 에헴 각자 가져야지 하면서 이제 방구석 옆으로 있다가 막상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여보 여자가 당연히 관리하는 거지 하면은 깨갱 하면서 그런가? 아 그런가 맞지, 여보가 나보다 꼼꼼하지 하면서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용돈 30만원씩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경제권을 합친 이유, 부부로서 당연한 절차다가 이제 57%, 재테크 효율이 30%, 상대방 요구가 5%. 결국엔 다 동의를 하긴 한 거예요. 이거는 맞아. 재테크 효율을,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월급쟁이들이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합쳐야 되는 게 맞죠. 경제가 합친 이유, 미혼, 재테크 효율, 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부부로서 당연한 절차, 자신 또는 상대방 불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일했던 쇼핑몰 대표님이 남자셨는데, 그분은 개인 사업자였는데도 아내한테 맡겼어. 아내한테 맡기고 자신을 못 믿는데, 자기는 돈을 모아본 적이 없대. 평생 동안 사업가로만 살아가지고 벌면은 사람들 사주는데 쓰고 뭐 하는데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돈 자체는 잘 벌었거든요, 그 형님이. 그래서 돈 자체는
자체는 잘 버는데 뭐지? 나 벌어놓은 거 다 어디 갔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아내한테 이제 다 맡긴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제가 약간 퐁퐁난 컨셉으로 나는 맡기기 싫은데 여자한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경우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남자들도 자기가 되게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고 막 하니까 여자한테 이런 거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경제권을 또 합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혼자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 추구, 요 재테크 성향차, 이거는 조금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네요. 월급쟁이 기준입니다. 당연히 돈을 각자 잘 버는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보통 월급쟁이들은 그러잖아. 월급 이제 10시일반 모아가지고 어떤 부동산 연끌 대출을 해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지 하잖아. 갭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데 월급쟁이 월급으로 그거를 따로따로 한다 이러면은 그 재테크 애초에 속도 자체가 결혼한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권을 합치지 않은 이유에 이제 미혼, 제 삶의 방식 추구, 경제동력 사실 다 비슷하긴 하네요. 그리고 기혼 남성들과 기혼 여성들이 경제권 배분 잘못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 20대가 이제 39.4%, 30대에 30.2%. 근데 막 이 정도면은 많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30대 기준 10명 중에 한 7명은 경제권 배분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니까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도 30.7%, 30대는 거의 만족하면서 사네요. 아무튼 다시 처음 원문으로 돌아오면은 5만원 올려달라는데 욕하는 와이프. 제가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그 퐁퐁남 관련 영상 찍었을 때 결론을 이미 내놨습니다. 근데 저를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그게 한 2년 전인가 얘기여가지고 모르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경제권을 꼭 누가 확실하게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여혐에 빠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일단 숫자로 하는 거에 무조건 약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50대였나 40대였나 부부 중에 갑자기 여자의 소득이 남자의 소득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 어떤 통계 자료 같은 데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훨씬 벌다가 갑자기 아내가 확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가 부동산 임장 같은 거 다니면서 남자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자는 재테크를 맡아서 하면서 부동산을 계속 사가지고 굴린 거야. 실제로 저 아는 형 중에 자청령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청령의 어머니께서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30억인가 벌었다고 들었거든요. 30억인가 40억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주식 같은 거를 해요. 잘못하다가 휴지 쪼가리 될 수 있는 거. 근데 여자들은 최대한 안정적인 거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실물이 그래도 있는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여자들은 진짜 웬만해선 못해. 웬만큼 남성 호르몬 뿜뿜하는 여자 아니면은 그거 매일 요동치는 거 보고 있을 그 멘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안전빵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 가가지고 재테크가 대박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몇 번씩 봤고.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는 없어. 결국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경제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밖에서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는 형님처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돈을 못 모으는 그런 타입이다. 나는 들어오면 그냥 다 쓴다. 난 들어오면 막 롤렉스 시계 사야 되고 포르쉐 뽑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 그러면은 여자한테 맡길 수 있다고 봐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근데 그런 특수 케이스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사업가는 자기가 알아서 투자하고 알아서 사업체 굴리고 하라고 놔두는 게 맞다. 이게 싫다면 사업가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성분들이.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저는 솔직히 남자의 이 사업적인 레벨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가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거에는 결국에는 내 사내 보유금을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사업가들이랑 결혼을 할 여성분들은 그냥 사업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용돈 받아서 쓰는 남자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퐁퐁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용돈을 무조건 받아서 쓴다고 해서 무조건 퐁퐁남은 아니라고 보는 주입니다. 왜냐? 아까 댓글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와이프가 진짜로 극 J형이야. MBTI가 J야. 그래가지고 가계부를 진짜 개빡세게 쓰는 거지. 가계부 개빡세게 쓰고, 아내도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진짜 자기가 막 엄청 고심을 해. 남자 용돈 30만원을 줬는데 자기도 30만원을 써.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자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 뭐 한 5년 내로 우리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여보. 우리 힘내자. 나도 힘들어. 나도 옆집 수정이랑 같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
먹으면서 뭐 치즈케이크 먹고 싶은데 나도 그거 안 먹을 거야 여보, 우리 그냥 카레 일주일치 먹을 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카레만 먹으면서 좀 버티자, 몇 년만 버티자 여보, 게임 좀만 덜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내가 3년 후에 사줄게 라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남편도 이제 울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30만원 쓰고 여자도 30만원 쓰면은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는 30만원 띡 던져주고 가계부도 안 써,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남자는 몰라.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3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찔끔찔끔 하면서 쓰고 있을 때 옆집 수정이랑 스타벅스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 스케줄 청담 가가지고 3만원짜리 막 김치볶음밥 처먹고 돈페리뇽을 까고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크겠죠. 근데 저는 이 와이프가 얼마를 쓰는지를 이 남자가 적어놨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려고 했었으면. 그래서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35만원이 과한 걸까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봉 1억에 월 35만원 쓰는 거 과하긴 해요. 조금 과하게 아끼고 있는 거긴 해. 여자도 같이 30을 쓴다고 해도 과하게 아끼고 있는 거는 맞긴 맞아요. 왜냐면 요즘 알바하는 대학생들도 35만원은 쓰지, 데이트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은. 아무튼 그래서 제 결론은 아내가 얼마를 쓰는지가 관건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